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60강 3.1운동과 임시정부인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임시정부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3.1운동보다는 임시정부가 압도적으로 잘 나와요. 물론 3.1운동도 나오죠. 근데 3.1운동 하면서 이거 결과 뭐가 일어났냐 하면 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게 또 정답이고, 임시정부 자체 내로도 또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시정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뭐 나오냐? 이 3.1운동에서는요, 여러분, 3.1운동에서는 제압리 학살 사건, 제압리 학살 사건이 좀 나오고요. 또 요거 탁골공원 있거든요, 여러분. 탁골공원 학살 사건 있고, 그 다음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 있다. 탑골공원. 이 탑골공원을 다른 말로 파고다공원이라고 해요. 파고다공원. 그래서 거기 앞에 파고다 어학원도 있잖아요. 종로에. 종로에서 일어난 거. 그 다음 이제 독립선언서. 요거 사료로 잘 나옵니다. 그쵸.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그거 있죠? 그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유관순. 우리 유관순은 누나. 아우네장터. 요 정도 키워드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거 3.1운동이에요. 만세. 특히 만세운동이라고 나올 겁니다. 특히 만세운동. 요런 단어 들어가면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3.1운동입니다. 알겠죠? 제압리, 탑골, 만세, 그 다음 독립선언서, 유관순, 아우네장터. 요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3.1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적었죠? 오케이. 그 다음 임시정부는 뭐가 나오냐? 임시정부는 연통제하고요, 교통국.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연통제, 교통국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에서 뭔가 있다. 임시의정원 나오면 그냥 임시정부예요. 임시의정원 나오면 그냥 의정원. 임시의정원. 요거 나오면 그냥 임시정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정말 잘 나온 거 이겁니다, 여러분. 국민대표회의가 있고요. 이게 23년이거든요. 그리고 건국강령. 41년에 있었던 건국강령.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삼균주의. 요게 빅3예요. 요거 3개 나옵니다. 임시정부는 요 3개 제일 잘 나와요. 국민대표회의, 삼균주의, 건국강령.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요 키워드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지 한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3.1운동 배경부터 볼게요. 3.1운동 배경. 러시아 혁명을 했던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민족해방을 지원한다 그래요. 와,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레닌이 돈을 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라고 돈도 줍니다. 얼마. 많이는 아니어도 돈을 줘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돼? 돈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뭐야, 돈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누가 중간에서 인마이 포켓한 거죠. 그쵸? 아니, 제가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현우 귀엽다고 5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그 5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현우 주겠다고. 그리고 깜빡하고 현우 안 줬거든요. 우리 엄마는 줬는데 현우는 못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야. 누가 그럼 가운데 쑥긴 간 거예요? 제가 쑥긴 간 거지. 우리 아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냈는데 줬어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더라고. 아빠가 안 줬다고. 나 줬는데 안 줬대. 그래서 또 줬어요. 2번 받아 먹었어. 나 진짜. 나도 이제 그 자리에서 나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 줬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당시도 독립운동 한다면서 중간에서 이 사기치는 놈들이 많았어요. 언제나 그렇다니까. 이 냄새 귀신같이 맡고 사기치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밀정도 많고. 이 당시 독립운동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다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 패전국 식민지에 해당되는데 일본국은요, 그 당시 승전국이었어.
1차 세계대전에선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고 우린 또 미국 좋다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또 독립될 거라고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대동단결선언, 이제 상하이 동포들이 국민주권, 주권 불멸 이런 걸 이제 주장하면서 대동단결선언을 했고요. 그다음 대한독립선언, 다른 말로 무호독립선언. 음력으로 하면 18년이고요. 양력으로 하면 19년입니다. 만주 길림에서 민족 대표들이 참가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으로 독립쟁취를 선언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오는 사료 팁인데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추구하겠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육탄혈전으로. 그래서 육탄혈전 나오면 3.1운동 전에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뭐 이러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요거 두 개 이거만 한번 보시면 돼. 레닌과 윌슨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약소국이 해방되는 분위기고 그다음 우리도 어떻게 돼? 독립선언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게 28 독립선언. 이게 3.1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줘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 이광수예요. 선생님 이광수 친일파 아니에요? 맞아요. 그 친일파 이광수.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고 처음엔 독립운동 하다가 나중에 뭘로 바뀐다? 친일파로 변절한다. 이런 사람이 욕 더 먹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 변절한 사람이 욕을 제대로 먹는 거야. 이게 한 길만 쫙 가야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변절하죠. 그 다음 독립청원도 합니다. 신한청년단 김규식 파리 강화에 파견하고요. 이승만이 이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청원서랍니다. 이거 신채호 반발해요. 아니 일본이 통치하나 국제연맹이 통치하나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승만 이놈을 어떻게 나라를 또다시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채호 선생님 반발합니다. 신채호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았다 하면서 완전 갈등이 엄청 폭발해요. 그 다음 암기 팁 단독입니다. 대동단결선언, 그 다음 대한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인데 이건 공무원 쪽에서나 암기하면 되고요. 한능검에서는 요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능검에서는 이거 암기할 필요 없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보면 돼.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지금 독립 분위기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독립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전개과정 여기 봐야죠. 고종이 죽었어요. 고종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돼. 인산일.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묻히면 돼요. 그럼 사람들 모일 거 아닙니까? 장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기회다 해가지고 종교계가 모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때 독립선언서를 써요. 이걸 채남선이 씁니다. 그리고 이걸 발표해요. 어디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발표합니다. 원래는 거기서 발표하고 탑골공원 가가지고 시위하려고 했는데 폭력 시위가 예상된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비폭력할 거다 하면서 자수했대요. 이게 참 아직 후손들이 난리쳐서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고소고발이라 제가 말을 안겠지만 요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죠. 아니 학생들은 기다리다 안 와가지고 왜 안 오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대. 그래서 학생이 나와가지고 독립선을 외치고 학생들이 팡 이제 시작한 거예요. 민족대표는 뭐다? 태화관에서 선언하고 자수했다. 창피한가 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시험 문제는 이제 탁골공원에서 했다는 거. 요거 나옵니다. 이 탁골공원 다른 말로 파고다 공원이라고 해요. 지금은 탁골로 부르지만 옛날엔 파고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자료에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했다. 그러면 이거 3.1운동입니다. 전 국민이 참가했대요, 여러분. 거족적입니다. 거족적이 뭐죠? 모든 민족, 우리 민족 모두가 어떻게 돼? 참여했다. 거족적으로 참여했다. 요게 3.1운동이에요. 엄청 규모 컸습니다. 너무 컸어요, 여러분. 만세운동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일본이 막 당황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1단계 점화단계 서울에서 막 비폭력으로 해가지고 막 엄청 일어나. 2단계 이제 전국 도시로 확산돼요. 학생, 청년, 노동자들이 막 3단계가 핵심입니다. 전국을 퍼지면서 농촌 확대돼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그동안 쌓인 게 많거든요.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뺏겼어. 근데 농사 짓는 농기구는 다 무기잖아. 이 농기구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무장투쟁, 폭력투쟁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폭력투쟁이 무조건 나쁜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가 폭력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폭력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폭력은 나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강자가 약자한테 폭력을 쓴 건 나쁜 거예요. 근데 약자가 강자한테 어쩔 수 없이 썼다. 그건 정당방위예요. 그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3단계 때 이제 폭력투쟁으로 간다. 이게 해외까지 어떻게 돼? 전파된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전국 도시, 그 다음 농촌까지 하면서 폭력투쟁으로 발전한다.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이 어떤 놈들인데 가만히 안 있지. 무력지랑합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넣고 교회에다가 문 잠그고 불태워버렸어요. 창문 깨고 나온 사람은 총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죽었다는 소문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연세대학교에 있었던 세브란스 병원 의사자 선교사인 스콜필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암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진 찍어요. 학살 사건은 그 기록을 남겨. 그거를 미국 언론에 폭로해버려요. 그래서 스콜필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쫓겨납니다. 근데 이 덕분에 어떻게 이 일제의 그 잔혹항면이 이제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한국 이름을 지어줘요. 이 한국 이름이 석고필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스콜필드, 석고필. 그렇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순이 나오죠, 여러분. 유관순 언제나 누나죠. 이거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한거라는 영화. 그 영화도 좋습니다. 보면 여러분 탁골공원에서 만세 씨 원래 이화 여전 거기 다녔는데 만세 씨가 있으니까 탁골공원에서 만세 시위하고 학교가 이제 휴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원래 고향인 천안에 와서 만세 시위를 합니다. 이게 아우네 장터예요. 그래서 거기 잡혀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고문당하다가 이제 옥사 당하십니다. 그 한거라는 영화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아우네 장터가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보면 3.1운동은 독립운동의 폭을 넓혔어요. 전 국민이 다 참가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3.1운동으로 인해서 상해 임정,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3.1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19년. 3월, 이거 4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난히 이제 문화통치로. 일본 놈 때렸는데, 이제 조선이 때리면 안 되겠구나. 속여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속이는 문화통치.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도 영향을 줬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들어옵니다. 러시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장투쟁이 이제 활성화되고, 장혹하게 우리 민족을 살해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총칼 들자. 그렇죠. 그리고 민주공화적 의식이 어떻게 더욱더 강화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임시정부의 수립에 기여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한계 일제 탄압. 그 다음 소극적 어떻게 돼? 자세.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맹신으로 실패했다는데 이건 별로 안 나와요. 제일 핵심은 요겁니다.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했다. 3.1운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3.1운동은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봐봐. 옆에 그림 있죠? 이것도 봐야 돼요. 289페이지에 있는 그림들 여러분 꼭 봐주시고 해야 합니다.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임시정부 들어갈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훨씬 더 중요합니다. 3.1운동의 결과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 이후 이게 통합된 조직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해주, 상해, 한성정부 이렇게 세 개의 임시정부가 나타나요. 연해주에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데요. 이동영, 문창범이 주도합니다. 이상설은 돌아가셨어요. 19년에. 그래서 이동희가 주도하는 대한국민의회가 나타납니다.
대통령의 손병희, 그냥 얼굴 마담입니다. 국무총리 이승만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동희가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해주에. 그 다음 상해 임시정부도 생겨요. 신한청년당이 중심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안창호 선생님이 주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발표합니다. 그 다음 한성정부, 이건 페이퍼만 있었어요. 종이로만 있었는데 13도 대표 국민회의라고 하고 이승만이 주도합니다. 근데 이건 페이퍼, 이건 실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합치려고 하는데 연해주하고 상해가 싸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간 페이퍼만 있었던 한성정부가 이제 전통성을 갖는 걸로 하고 위치는 상해로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상해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왕따 된 거야? 그러면 연해주가 왕따 됐죠. 그래서 연해주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무튼 세 개가 있었다. 연해주, 상해, 그 다음 한성. 이게 합쳐져서 상해로 합쳐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정 보죠. 장소는 어디? 상해, 상하이로. 전통성은 한성정부로. 최초의 민주공화정입니다. 여러분 공화정이에요. 그거 안창호가 주도했다. 안창호가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창호가 미국에서 돈을 갖고 왔어요. 2만 달러인가? 그 돈으로 어떻게 돼? 임시정부 청사도 마련하고 그 다음 임시정부 인건비도 해결하고 그 안창호가 미국에서 그 돈 안 갖고 왔으면 임시정부는 없어. 그러니까 안창호의 노력으로 어떻게 돼? 임시정부가 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임시정부 체제 3권 분립 민주공화정 원래는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각 책임제 개헌하려고 했는데 그 이승만 보고 좀 참가해달라니까 이승만이 자기는 대통령 아니면 참가를 안 하겠대. 그래서 개헌을 해요. 무슨 제로? 대통령제로. 대신에 이제 3권 분립이죠. 미국식이야. 국무원, 임시의정원, 그 다음 법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 뭐부터 만들어져야겠어요? 임시의정원부터 만들어야겠죠? 임시의정원 만들고 그 다음 국무원, 이제 법원 만듭니다.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 총리의 이동희. 내무총장의 안창호. 그렇죠. 법무총장이 이시영, 외무총장이 김규식, 경무국장 김구.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여기는 외교론이고요. 여기는 무장투쟁이고요. 여기 실력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돈도 들어오고 잘 나갈 때는 안 맞아도 버텨요. 버텨. 그렇지? 잘 되는 집은 그냥 잘 돼. 잘 되는 집은. 근데 안 되는 집은 여러분 어떻게 돼? 그 안에서 서로 싸울까 안 싸울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각 불행한 가정은 다 그거에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빠도 돈도 잘 벌고 집이 잘 나가. 그러면 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돼?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돈도 못 벌고 이제 막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에 있었던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 나가지만 이제 연통국 교통제, 이 돈 들어올 구석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게 일본한테 발각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분열되겠죠. 교통국 연통제,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비밀통신망이에요. 국내외 연락 조직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게 암살이라는 영화 봤나요? 암살 영화 보면 김혜숙 아줌마가 국내에서 그 술집 같은 거 하잖아요. 담배 피면서 조지능 오니까 딱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막 하잖아요. 그쵸? 그 폭탄 숨기고 하는데 거기가 여기야. 근데 나중에 이정재한테 걸리잖아. 그쵸? 그래서 김혜숙 아줌마가 마지막 전화일 것 같네요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나중에 발각돼 버리는 거야. 돈 들을 구석이 없어져. 군자금도 모금하긴 합니다. 이륜양의 백산상해를 통해서 이거 돈도 마련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일본한테 걸립니다. 다 일본한테 걸려버려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와. 돈 안 들어오니까 이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요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연통제, 교통국, 그 다음 이륜양행, 백산상해. 은근히 잘 나오니까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사활동이 있는데 군사활동은 여기서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지 말고 군사활동 나중에 무장투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활동 보도록 하죠. 김규식 외무총장 겸 파리 의원으로 임명됩니다. 파리 강화의회 파견해요.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영어를 엄청 잘했다고 해요. 근데 입장이 거부돼요. 파리 강화, 일본의 압력으로. 그 다음 구미위원부 이승만. 그렇죠. 워싱턴에는 이승만을, 그러니까 파리 강화에게는 김규식 파견하고 미국은 이제 이승만 보고 여기 맡아서 외교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 모스크바 극동
인민대표회의도 참가하고, 이건 이제 공산주의자들 그쪽으로. 그 다음 제2 인터내셔널 회의도 참가했다는데 뭐 여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요거 두 개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리 강화에 누구 파견했냐? 김규식. 그 다음 구미연부에 누구? 이승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독립신문도 만듭니다. 이광서 주도했어요. 이 독립신문은 이 독립협회 독립신문과 다릅니다. 다른 독립신문이에요. 그 다음 사료편찬소 만들고요. 그 다음 인성학교. 3.1중학도 설립했다는데 이거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거 두 개만. 파리 강화에 두고 김규식, 구미연부에 두고 이승만. 여기만. 나머지는 그냥 버리세요. 상관없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아이, 하는 거 뭐 다 맞아서 뭐해. 60만 넘으면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버려버려. 그쵸? 그 다음 사료편찬소, 임성부 이정원, 임성부 요인들이 있죠. 우리 김구 선생님이고 이거 이시영 선생님이네요. 이렇게 그림까지 있습니다. 조소왕 선생님 같고요. 고난. 항상 시험 문제는 이런 고난이 잘 나와요, 여러분. 고난이 잘 나옵니다. 21년 연통제교통국이 어떻게 돼? 파괴됩니다. 돈이 안 들어와요, 이제. 일본 때문에. 돈 안 들어오니까 독립운동 방향으로 이제 대립을 합니다. 야, 외교가 맞다. 아니다, 무장이 맞다. 아니다, 실력 양성이 맞다. 그러면서 서로 막 이제 팍팍 싸우는 거야. 팍팍 싸워. 서로 끼리 맞다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회의 좀 하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돼요. 23년에.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천원서 계기로 해서 신채호 박은식이 소집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두 파로 갈라져요. 무슨 파? 창조파. 야, 임성부 안 되겠어. 없애고 연해주 가서 다시 만들자. 신채호. 창조파. 아니야. 지금 만들기도 힘들었는데 만드는 거 그냥 개혁해서 쓰자. 개조파. 창조파. 다시 만들다? 아니다. 개혁만 하자. 둘이 빵 싸웁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 안 했던 김구 혼자 남아요. 그래서 김구 혼자 몇 명 남았는데 그분들을 현상유지파라고 해요. 왜? 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유지만 했잖아. 현상유지파. 그래서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빵 싸우고 다 떠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김구 현상유지파가 이제 임성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 임성부 세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줄어들었어. 임시 의정원에서 이승만 탄핵하고 25년 박은식이 이제 건강 문제로 이대 대통령이 또 그만두고 그때부터 김구가 주도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성공하면서 이제 장제스한테 후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장제스가 있었던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몇 년에? 40년에. 여기 보시면 임성부가 봐봐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해야 돼? 개편됐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러잖아. 괜찮은 직장 딱 한 달에 한 6, 700 주는 직장이야. 여러분 뭣도 좋고 그 복지도 좋고. 그럼 이동해요? 아니면 그냥 다녀요? 아, 다니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쵸? 근데 이 직장은 4대 보험도 안 돼. 맨날 야근해. 그럼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 그럼 이직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임성부도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뭔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바꾼 거예요. 총 몇 번 바꿨다? 5번 바꿨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프죠. 처음에 대통령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이제 이 대통령은 이제 박은식으로. 근데 대통령제 하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네.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바꿔요. 25년에. 그리고 사람도 너무 없으니까 27년에 집단지도 체제. 그러다가 이제 김구가 장제스의 후원을 받으니까 김구 중심으로 가자 해서 주석제로. 그러다가 이제 44년에는 주석 부수석제로 갑니다. 그래서 암기팁이 대내집주부예요. 대내집주부. 대내집주부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1차 대통령, 2차 내각책임제, 3차 집단지도체제, 4차 주석제, 그 다음 5차 주석 부수석. 그래서 대내집주부, 대내집주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까지는 뭐 보면 좋긴 한데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40년, 44년. 특히 40년에 충칭으로 가거든요. 충칭. 요 주석제, 김구가 주도한 거 요건 좀 기억해 줘야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이동한 거예요. 왜 이동했냐면요. 여러분, 32년에 이동하잖아요.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일본이 이제 김구 선생 잡으려고 해요. 임시정부 잡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충칭으로 갑니다. 충칭. 장제스가 여기 있었거든요. 김구가 이제 나중에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 장제스의 훈을 받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요. 충칭으로 갑니다. 40년에. 32년에 떠나서 40년에 충칭 간다. 그래서 여러분 상해하고 충칭 시대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요즘 어디가 잘 나오냐면 충칭 시대가 잘 나옵니다. 충칭 시대에서 건국강령하고 삼균주의 했거든요. 그게 요새 핫해요. 건국강령과 삼균주의가 요즘 제일 핫한 문제로 잘 나옵니다. 임시정부. 한인애국단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열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한테 폭탄 던지고 윤봉길이 홍콩공원에서 폭탄 던져요. 근데 윤봉길 이렇게 성공하거든요. 이거에 감동받은 장제스가 이제 김구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한국 독립당을 조직합니다. 근데 한국 독립당이 여러 개 있어요. 김구 겁니다. 이건 김구하고 조소왕, 그 다음 지청천이 모인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40년에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건국강령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채택해요. 요거 다 이 세 개 다 언제? 충칭 시대 때 한 거야. 한국 독립당, 그 다음 한국 광복군, 그리고 건국강령. 건국강령은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 건데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이제 받아들여요. 정치, 교육, 경제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이 반발하자마자 이제 대일선전포고하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충칭에 정착하자마자 한국 독립당, 그다음 한국 광복군, 그리고 건국강령, 요 빅3 꼭 기억하세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건국강령, 맥균주의, 삼균주의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임시정부 충칭 시대 때. 그리고 42년에 민족혁명당 김원봉 의용대가 이제 합류하고요. 영국군과 함께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하고요. 그다음 5차 개헌하고요. 국내 진공작전합니다. OSS 미국하고 같이 9월 달에 들어오기로 해요. 우리나라. 이때 들어왔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9월 달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일본 놈들이 8월 15일 날 항복해버려요. 우리가 들어오기 직전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100번 일지 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거 딱 한 달만 늦게 항복했어도 그쵸? 태극기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꽂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못 꽂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나라 개무시하고 우리나라 지 마음대로 이제 분단하게 되는 결과가 오죠. 스스로 힘으로 뭔가 안 하면 여러분 다 뺏겨요. 힘을 길러야 돼. 스스로 힘을 길러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일본의 항복으로 어떻게 돼? 실패했다. 8월 15일 항복하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총정리하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총정리 배경, 3.1운동 배경,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레닌의 식민지 민족해방 지원, 그리고 무호독립선언, 이팔독립선언, 독립청원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국제적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단계 이제 그걸로 인해서 3.1운동이 빵 터진 거죠. 고종의 인산일날. 그래서 서울, 전국도시, 그 다음 전국으로 퍼졌다. 그러면서 이제 폭력투쟁, 무장투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1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 군민의회, 상해임정, 한성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합쳐지죠. 위치는 상해로. 그렇죠. 그리고 전통성은 한성정부로. 그래서 원래는 내각 책임제였는데 이승만의 요청으로 1차 개헌해서 대통령제로 바꿨다. 조직은 연통제 교통국 같은 연락조직책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발각돼서 없어지게 된다. 이륜양의 백상상에도 일제에서 없어져서 서로 싸우게 된다. 싸워서 어떻게 돼? 국민대표회의를 하는데 창조파, 개조파가 빵 싸우고 다 떠나고 누구 혼자 남는다? 현상유지파, 김구 혼자 남는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개편되기 시작한다. 대내 집중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임시정부 개편해가지고 40년에 충칭 오면서 건국강령하고 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를 말한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장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임정이 더 잘 나와요. 임정이 잘 나오고 여기 사료복이 있죠. 여러분 193페이지에 있는 사료복이 요 사료에서 여러분 제압리학살 사건 같은 거라든지 임성부 고난 같은 것도 여러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임종구 선생 흉상이고 망향동산이고 독립기념관 있고 유관순 있네요, 여러분. 유관순. 아, 이거 천안이다. 유관순 있는 거 보니까 독립기념관도 있고 천안. 천안에 아우네장터 있잖아요. 내가 천안 유관순 아우네장터 보라고 했잖아. 답은 3번이네. 4.3 사건은 제주도죠, 여러분. 아, 남영군묘 도굴 사건은 충남 덕산. 충남 덕산은 지금 스파 있어. 이 뭐냐, 온천 있어, 온천 있어. 강우구, 사이토. 여기는 여러분 서울역. 서울역 가면 강우구 동상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 지주 문제철 형포에만 소작쟁이. 여기는 이제 암태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아우네장터. 천안, 아우네장터. 천안의 독립기념관. 천안은 어떻게 유관순 열사.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보죠. 기억식이 제기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여러분. 3.1운동 이후 독립을 이끌 지도부의 필요성이 제기돼 한성, 상하, 연해주 등지의 임시정부가 조직되었다. 이 임시정부들은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에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총괄하는 체제. 이거 대내집주부 대통령제. 이승만 누구? 박은식 이때죠. 볼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식이. 이동희. 독립을 위해서는 적극적 무장투쟁. 그렇죠. 이승만 구미위원부에서 맞죠. 그 다음 김구.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은 충칭 가서 40년에. 틀리네. 그 다음 안창호. 안창호 국민대표회 개최해야 한다. 이거 무슨 파? 개조파. 그렇죠. 개조파. 여기 창조파. 서로 싸우겠죠. 그 다음 신채호. 신채호가 창조파.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자. 창조파. 이거 개조파. 둘이 싸우잖아요. 맞네요. 이것만 틀리네. 김구. 김구는 왜 틀려? 시기가 틀려요. 한국 광복군은 몇 년? 40년. 1940년. 여기는 19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임시정부가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꼭 임시정부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잘 나와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국내 항일투쟁과 의열투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